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초기 국가 시작해볼게. 복습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지향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라가 아니라 열심히 복습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복습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사 10미닛의 목표야. 자, 본격적으로 초기 국가 우리 복습해보자. 초기 국가, 먼저 지도가 출제되진 않지만 이 나라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정도는 알아둬야겠지. 먼저 북만주 일대의 부여, 그리고 자 남만주 쪽과 그리고 한반도 북부 지방이 될 거야. 압록강, 동가강 유역에 고구려가 있고, 함경도 동해안 일대에 옥저가 있고,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동해가 있지. 그리고 한강 이남 사만이 있는데, 사만은 마한, 진안, 변안을 꼭 기억해둬야 돼. 특히 마한에 백제국과 목지국이 있다라는 건데, 이 목지국이 좀 중요하지. 자, 백제국이 점차 강해졌고, 진안에는 사루국이 강해졌고, 그리고 변안에는 구야국이 강해졌지. 그 백제국이 자, 이 만을 다 통합하면서 백제 발전하게 되는데, 사루국은 신라로, 그리고 구야국은 가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지.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 자, 이렇게 초기 국가의 위치 다 파악했을 텐데, 아주 중요한 것, 바로 이 초기 국가는 다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철기 문화라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여부터 살펴볼까 해. 자, 부여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 부여는 북만주, 송화강 일대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평야시대가 되겠어. 평야시대. 평야시대에는 농사가 되긴 하는데 북부 지방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그래서 농사도 있지만 목축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목축. 그래서 가축의 명칭을 딴 군장의 명칭들을 확인할 수 있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말, 소, 개, 돼지의 명칭을 딴 거지. 자, 이 군장들이 왕을 선출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그런데 오곡이 연글지 않으면 왕을 갈자노니 죽이자노니 논의하였다라는 그런 사료가 있지. 바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부여는 왕을 선출도 할 수 있지만 탄핵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왕이 존재는 했지만 왕권이 아직은 미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러한 형태를 바로 연맹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마가우가 저가구가 이들이 다스렸던 지역이 사출도라는 것이었고, 이들이 회의했던 곳은 제가회의가 되겠다. 자, 실제로 4개의 군장이 있지만 6가층의 관명으로 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 군장들이 독자적으로 관리를 거느릴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자. 사자, 대사자 같은 관리들 왕 밑에도 있었지만 군장들 밑에도 있다는 것이 바로 연맹왕국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어. 연맹왕국. 자, 군장들이 연맹하여서 왕을 선출하였지만 아직은 왕권이 미약했던 그러한 국가 발전 단계, 연맹왕국 단계 꼭 기억해두자. 자, 이 부여, 위와 한, 중국과 친선 관계를 유지했었고, 왕호를 사용했으며 선비족과는 사이가 나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북부지방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북부지방, 목축, 수렵을 꼭 해야만 했어. 그래서 말, 모피가 있다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말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지. 북부지방의 최고의 특산물, 말. 그리고 옥도 좀 기억해도 옥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게 바로 부여였다는 것 잊지 말도록 하자. 자, 그러면은 자, 부여의 특징 좀 더 이어가 볼게. 부여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12월 달에 하는 영고, 수렵사회의 전통을 반영하는 건데, 12월 은정월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이미 농사가 다 끝난 거지. 그래서 수렵사회를 반영하는 거야.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당시 이때 죄수도 풀어줬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 제천 행사 12월에 이 제천 행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수렵 사회의 모습, 자, 사냥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순장, 지배자가 죽으면 피지배자를 같이 묻었고, 정장이라는 것은 얼음을 사용해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도 했었대. 옥갑, 자, 바로 옥으로 만든 수의가 되겠어. 옥을 우리 부여는 많이 활용했다는 거 아까 기억나지? 우제전복, 소의 굽으로 점을 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고,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여의 사조목은 굉장히 중요한 부여의, 자, 바로 법이라 볼 수 있겠어.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자,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 형사취수제인데, 이건 형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고자 했던 부여의 특징의 혼인제도라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흰옷을 즐겨 입었고 금과 은으로 된 모자, 그리고 가죽신을 즐겨 신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러한 모습 부여 할아버지 떠올리면 되겠지. 부여에서부터 고구려, 고구려에서부터 백제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부여는 바로 할아버지 성격을 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아주 세련된 할아버지가 흰옷을 입었고 금과 은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가죽신을 신고 있다, 이렇게 연상하면서 부여를 떠올리면 좋겠다. 자, 우리 부여에 대한 암기법 기억나니? 부여, 자, 수업 시간에 다뤘던 방식인데, 부여는 이렇게 기억하면 좋았는데, 바로 동물농장. 동물농장. 자, 동물에 대한 내용이 많았어. 마가오가 저가구가도 그렇었고, 그 다음에 오우 사자, 오뭉 사자가 있네. 그리고 목축도 있다라는 거. 말과 모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수렵사회의 전통을 반영하는 게 바로 연고 아니겠어? 소의 굽으로 점을 쳤다. 이것도 동물농장과 관련된 느낌이 들지. 이렇게 해서 부여 연상해서 기억하면 좋겠다. 자, 이제 고구려 살펴보도록 할게. 자, 고구려까지만 하고, 자, 다음 강자 살펴볼 거야. 자, 고구려는 압록강 동가강 유역 산악지대에서 활동했는데, 자, 이 지역은 산악지대가 되기 때문에 농사 잘 안 되지. 자, 그래서 바로 연결해 보자. 약탈을 많이 했어. 약탈한 것을 담고 있는 창고, 바로 부경 되겠고, 맥궁은 아주 단단한 활로 볼 수 있겠어. 이 활로 약탈도 많이 했고 사냥도 많이 했고. 자,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 소노부, 계로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가 되는데, 여기에 소노부는 매우 중요했고 계로부도 매우 중요했다. 처음에는 왕은 소노부에서 배출되었지만 점차 계루부 쪽에서 왕을 배출했다라는 것, 계루부의 힘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군장의 명칭은 사자. 자, 그 다음에 군장의 명칭은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그래서 가로 끝나는 군장들이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 사자, 조위, 선인은 관리의 명칭이라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고구려의 연매왕국의 특징으로서 당시 왕 밑에에도 사자, 조위, 선인이 있지만 군장 밑에에도 사자, 조위, 선인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고구려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제가회의에서 사용을 결정했고 그 가죽을 노비로 삼았다는 요 특징 정말 중요해. 제가회의를 열었고 여기서 사용을 결정했고 여기서 그 가죽을 노비로 삼았다는 것, 이건 고구려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고구려 사료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다. 자, 중국 한나라와는 적대 관계를 맺으면서 점차 세력을 확대했던 고구려. 자, 이제 고구려의 사회 문화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고구려는 제천 행사 동맹이 있고 10월 달에 했던 동맹. 자, 그리고 국동대열. 자, 이곳에서 주몽과 유하 부인을 숭배했다 볼 수 있는데, 공통점이 좀 동이라고 하는 글자가 많이 나오지? 바로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동명성왕이기도 했지. 동명성왕, 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겠다. 동도 있으니까 서도 있다 떠올릴까? 서옥제. 자, 남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여성의 별칸, 별집, 서옥에서 머물러야만 했었어. 자,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고 자식이 장성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혼인제도, 이 서옥제는 고구려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피지배층은 서로 예물을 주고받진 않았다 라는 특징 확인할 수 있겠고, 우제전복, 형사취수제, 일책시비법, 절도하면 12배 배상하는 일책시비법. 자, 이거는 부여 고구려의 공통점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 별을 숭배하는 영성, 자,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시는 사직, 이런 풍속도 있었다. 금과 은,
그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을 돌무지 무덤 주위에 묻었던 특징도 확인할 수 있겠고 당시 책, 절풍, 모자인데 이 모자로 신분을 구별하는 특징도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부여 금화왕의 아들 주몽이잖아. 부여 금화왕의 아들이 주몽이었다고.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계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부여와의 공통점이 아주 중요한데 한번 확인해 볼까? 예, 오부족 연맹체라는 거 기억해 줘야겠고 또 군장의 명칭에 가가 있지. 가. 자, 그리고 제가회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 또 뭐가 있을까? 요 형사치수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제전복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책십이법 절도하면 12배 배상한다는 것. 근데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부여에도 제가회의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제가회의에서 사형을 결정했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요 표현은 반드시 고구려로 가야 돼. 고구려로 꼭 기억해 줘야겠다. 자, 한국사 10미닛 초기국가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